지금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디지털 뉴딜 있고 그린 뉴딜 있고 또 휴먼 뉴딜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근데 이게 정해진 게 아니고 향후에 뭔가 전혀 다른 크게 바뀐 환경에 맞춰서 다른 경제사회 질서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바꿀 때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가령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때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거 할 때 나름대로 전 국민이 동의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고 불편하지만 따르는 건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경제사 질서가 바뀌는데 여기에 맞춰서 사회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조정을 하고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물론 이번에 참여한 분들이 노사정입니다. 노사정. 다른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가령 자영업자가 빠져 있고 소상공인도 충분히 대표된다고 하기는 그렇고 청년 여성이나 이런 분들도 간접적으로 대표될 뿐이지 직접적으로 대표가 안 되고 일단 여러 층들 가운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파트너가 사실은 노사정이거든요. 그래서 노사정이 큰 방향에 걸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이번에 좀 합의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조금 더 중지로 필요한 것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해나가는데 정부가 플랜을 세워서 물론 제시하겠지만 노사의 의견을 들어서 노사들이 수용할 수 있고 전체적인 목표에 동의하지만 어느 한쪽에 좀 이렇게 불균형되게 이익을 보거나 피해를 보는 것들을 막고 만약에 피해를 보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과정 그리고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공감을 하고 다른 한편 그걸로 인해서 이해 조정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를 들어보고 조정하는 이런 게 사실은 사회적 대화거든요. 사회적 대화가 특히 위기 시에는 특히 필요하고요. 왜 위기 시에 더 필요하냐면 위기에 대응하거나 아니면 위기 이후에 새롭게 뭔가 바뀌어야 하는데 제도가 바뀌든지 정책이 바뀌든지 이럴 때 여러 사람들의 이해 충돌이나 이런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위기의 추격이 굉장히 비교적 적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는 훨씬 큽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들은 지역적으로 봉쇄나 움직이는 거를 이동을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활동이 사실상 마비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고용 경제 활동 전반에 엄청 큰 충격이 와서 위기의식이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도 위기의식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덜 심각한 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외적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국이 어려워지고 경제활동이 좀 이렇게 경제성이 떨어지면 그게 또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향후에 재정을 비롯해서 새로운 위기가 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게 지금 고용 통계를 보면 2019년 말부터 6월까지 실제로 늘어났을 고용이나 실제 고용 규모하고 비교해보면 약 200만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적지 않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가 2,700만인데 그중에 200만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적지 않은 충격이죠. 특히 취약한 층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일을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가 일단은 고용을 유지하게 하자. 그래서 고용 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나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게 첫 번째가 있어요. 일각에서는 해고 금지 얘기를 하는데 해고 금지는 사실상 비현실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굉장히 특수한데 이럴 때는 사람을 국가가 설령 못 내보낸다 하더라도 돈을 다 대주지 않으면 사실 내보내는 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용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해고 금지는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는 이제 그동안 조선업처럼 특별 고용유지 지원업종이라든지 조선업이나 아니면 항공업, 관광업처럼 직격탄을 맞은데 아니면 과거 2016년 이후에 굉장히 어려웠던데 이런 데가 이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늘려준 게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입은 쪽이 있어요. 그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무급휴직자라든지 특히 이제 임시용직 같은 경우가 피해를 받는 부분인데 이런 분들한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같은 걸 마련하는 것도 고용유지 지원 노력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고용유지를 위해서 또 노사가 약간 분담해야 할 것도 있어요. 그죠? 정부가 지원하더라도 100%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사가 노력을 해서 근로시간을 조금 줄이고 상승하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뿐 아니라 중기적으로 볼 때 우리 기업의 생태계나 산업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향후에 이 위기가 넘어가면 여전히
건강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이 위기를 맞아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고용만이 아니라 그 산업이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용주의 지원 제도나 금방 기업이나 산업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런 건 기존에 비교해 보면 꽤 특혜를 주거나 이례적인 조치죠.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막상 평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위기를 못 느끼다가 취약계층부터 중심으로 일자리 잃은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용 안전망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호하자고 만들어진 제도가 고용보험 제도인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빠져서 보호를 못 받으니까 고용 안전망을 대폭 확대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것도 되게 쉽지 않고요. 돈도 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합의가 필요하고 또 하나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하되 실업급여를 높인다거나 다른 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율 이걸 올릴 필요도 있어요. 본인의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전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실직을 된 사람들을 위해서 고용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도탁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입되는 제도가 실업급여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어요, 일단. 내년 초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지금 국회를 통과한 제도가 인원도 제한되어 있고요. 내용도 조금 낮아요. 이거를 좀 더 보완하고 충실하게 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용 유지를 하고 다른 한편은 고용보험제도를 더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걸 서포트하기 위한 고용 서비스, 고용보험제도가 설령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실업이 됐을 때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직업발전이라든지 취업 장려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걸 준다든지 고용지원제도, 고용지원금을 줄 때 그걸 적절하게 여러 가지 거기 맞게 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게 필요한데 전국에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센터가 있는데 이런 게 아직 좀 많지 않고 충실하지 않아요. 이걸 좀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요. 기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번에 보신 것처럼 코로나19처럼 이런 게 앞으로 다시 다른 형태로 다가올 경우에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공공의료체계가 필요한데 이런 걸 제대로 확충하자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합의 내용에 포함될 걸로 예정돼 있었어요. 이번 합의는 포괄적인 합의에 불과하고요.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추가 합의를 하거나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식의 사회 경제를 만들어 나갈지 같이 짜나가고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노동부도 참여할 수 있는 측도 갖춰지면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위기에 가능하면 고용유지를 위해서 노사 중에 최선을 다하고 그걸 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건 100% 공감을 하고 이번에 원래 합의하셨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좀 살아있다고 생각이 들고 안타깝고요. 전체 의사결정에서 민주노총 참여를 못해서 아쉽습니다.